멈춰. 지금 이 말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말이 아니라 바로 너에게 주어지는 말이다. 금요일이라는 이 표면 아래에서 이미 어떤 문이 흔들리고 있고 너는 그 흔들림을 몸으로 먼저 느끼고 있다. 너는 아직 그것을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숨이 조금 얕아졌고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었고 평소 같으면 그냥 넘겼을 순간들이 오늘은 넘겨지지 않는다. 이 메시지는 그 이유를 이름 붙이기 위해 왔다. 너는 우연히 여기 온 것이 아니고 오늘 들리는 것은 네 안에서 이미 시작된 일을 더 분명하게 비추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머물러야 한다. 너는 최근에 같은 방에 있어도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닌 듯한 감각을 받았고 그것은 이상한 상상이나 과장이 아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천장이 낯설게 느껴졌고 휴대폰을 들어도 손가락이 곧바로 움직이지 않았고 식탁 위의 컵 하나도 유난히 조용해 보였을 것이다. 내 어깨는 조금 더 무거웠고 가슴은 조금 더 조심스러웠고 말하고 싶은 것보다 삼키는 것이 많아졌다. 너는 겉으로는 평소처럼 보이려고 했지만 안쪽에서는 이미 다른 계절이 시작되었다. 어떤 사람은 그 변화를 피로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기분 탓이라고 넘기지만 너는 몸으로 이미 안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만이 아니다. 네가 자주 혼자 있는 시간에 더 크게 들리는 그 침묵은 너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네가 더 이상 예전의 리듬으로는 살 수 없다는 신호일 수 있다. 그래서 너는 오늘 유난히 오래 숨을 내쉬고 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무거워진다. 그 무게는 네가 약해서가 아니라 네 안의 진실이 더 이상 가볍게 지나가지 않기 때문이다. 너는 이미 그 진실 앞에 서 있다. 그리고 그것은 너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것은 너를 깨우고 있다. 오늘 너의 하루 속에서 이 메시지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면 그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여라. 이 금요일의 말은 네가 느끼는 모든 흔들림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해준다. 네가 문득 잠을 설쳤던 밤들, 이유 없이 마음이 굳어졌던 순간들. 주의하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멀어졌고 어떤 분들은 다쳤으며 안전하다고 믿었던 상황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리하고 계신다고 느끼지만 왜 이렇게 많은 상실과 침묵, 중단이 일어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7단계를 통해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무엇이 보호받고 있는지, 그리고 큰 변화 전에 어떤 신호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닫혔을지도 모르는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의 여정에서 역할을 다한 사람과 길에 계속 매달리지 마세요. 계속 붙잡는 것이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저항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을 확인하세요. 이 영상 댓글 맨 위에 남겨두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았던 장면들은 흩어진 조각처럼 보였을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 그 조각들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너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조용히 구분되고 있었다. 너는 무너지는 중이 아니라 더 이상 거짓된 속도에 맞추지 않도록 다시 짜이고 있었다. 오늘 끝까지 들으면 너는 세 가지를 보게 된다. 첫째, 내 몸이 왜 먼저 반응했는지. 둘째, 왜 어떤 문은 아직 닫혀 보였는지. 셋째, 왜 네 안의 침묵이 사실은 공백이 아니라 준비였는지. 이 말은 네가 이미 마음속에서 한 번쯤 던졌던 질문,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에 답을 놓아준다. 그 답은 네 존재를 작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네가 얼마나 깊이 듣고 있었는지를 드러낸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은 설명을 얻는 시간이 아니라 인식을 회복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인식이 돌아오면
너는 다음 문장을 다르게 듣게 된다. 네가 지나온 것들은 너를 늦춘 것이 아니라 네가 쉽게 속지 않도록 지켜왔다. 너는 아마도 주방에 서서 물을 따르다가도 멍해졌을 것이다. 냄비 뚜껑이 작은 소리를 냈을 뿐인데도 마음은 그보다 더 크게 울렸을 것이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그 안에서 네 호흡은 예전처럼 깊지 않았고 손은 조금 더 천천히 움직였고 말보다 침묵이 더 많았다. 그런 순간은 대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너는 그 안에서 이미 바뀌고 있었다. 하나님은 늘 큰 소리로만 일하지 않으시고 싱크대의 물줄기와 식탁의 빈 의자와 식은 공기 속에서도 사람을 부르신다. 예레미야가 감옥의 깊은 자리에서조차 부르심을 잃지 않았듯이 너의 지금 자리도 의미가 사라진 곳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가장 분명한 일이 시작될 수 있다. 너는 어쩌면 이건 아무 일도 아닌데라고 속으로 말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네 몸은 이미 그 말을 믿지 않고 있다. 어깨가 경직되고 눈이 자꾸 피로해지고 밤이 길어지는 것은 무너짐의 증거가 아니라 경계의 증거일 수 있다. 네가 무심히 넘겼던 장면들 속에 이미 방향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너를 혼란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 그 방향은 너를 진실로 데려간다. 그러니 내 일상의 작은 물건들이 오늘 다르게 보인다면 그것은 시작이다. 다음에는 그 변화가 네 관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게 될 것이다. 너는 남들보다 예민한 것이 아니라 더 늦게까지 거짓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말은 내 귀에 오래 남고 어떤 표정은 내 가슴에 오래 닿고 어떤 침묵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너를 건드린다. 사람들은 때로 그 민감함을 약함으로 오해하지만 그것은 사실 분별이 잘하는 자리다. 너는 쉽게 무뎌지지 않았고 그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느낀다. 엘리야가 바람과 지진과 불을 지나 작은 소리에서 방향을 들었듯이 너도 큰 소음보다 작은 확실성에 더 깊이 반응한다. 그것은 네가 불안해서가 아니라 네 안에 이미 다른 기준이 세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득 누군가의 한마디가 내 기운을 꺾고 또 다른 누군가의 부드러운 말이 내 숨을 다시 열어줄 때가 있다. 그런 차이는 우연이 아니다. 내 내면은 이미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소모인지 구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 네가 느끼는 무게는 벌이 아니라 책임의 감각일 수 있다. 이 책임은 너를 짓누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아무데나 흩어지지 않도록 모으기 위해 온 것이다. 너는 이제 네 감각을 의심하는 대신 그 감각이 어디를 향하는지 배워야 한다. 그 배움은 뒤이어 오는 저항을 더 분명하게 보게 한다. 네가 한동안 붙들고 있던 압박은 겉으로는 바쁨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방향을 흐리는 힘이었다. 일정이 차면 마음이 해결된 것처럼 느껴지고 연락이 오면 모든 것이 풀릴 것처럼 기대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이 채울수록 더 비어 보이는 날이 있다. 아침부터 밤까지 움직였는데도 중심은 하나도 가까워지지 않았고 사람을 만나도 더 피곤해졌고 해야 할 일을 끝내도 안쪽의 질문은 남아 있었다. 그것이 바로 네가 감지한 압력이다. 어떤 것은 너를 앞으로 밀어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계속 제자리에 두려 한다. 어떤 관계는 네가 제자리를 지키도록 돕는 것처럼 말하면서도 너의 숨을 조여온다. 너는 그 차이를 이미 느끼고 있다. 그래서 오늘의 피곤함은 단순한 일정 과부하가 아니다. 그것은 네가 더 이상 얕은 속도로는 살 수 없다는 표시다. 네가 한계에 가까워졌다는 뜻이 아니라 가짜 긴급함이 더는 너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빠른 반응이 아니라 더 깊은 인식이다. 너는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모든 문을 한꺼번에 열어야 하지도 않는다. 한 문이 닫혔다면 그 이유를 보아야 하고 한 관계가 무겁다면 그 무게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인정은 다음 문에서 너의 몸과 마음이 서로 다르게 말하는 이유를 드러낸다.
내 마음은 설명을 찾으려 하고 네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고 네 영은 오래전부터 조용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너는 같은 하루를 살면서도 안에서는 서로 다른 세계의 목소리를 듣는다. 머리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가슴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몸은 잠들지 못한 채 작은 경보를 계속 켠다. 이 갈등은 네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네 안에서 분별과 습관이 서로 다른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습관은 늘 익숙한 무감각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분별은 더 이상 예전의 설명으로는 살 수 없다고 말한다. 너는 그 틈에서 자주 흔들렸을 것이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 흔들림은 네가 망가졌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네 안에서 더 진실한 기준이 자라난다는 뜻이다. 불안은 모든 소리를 크게 만들지만 분별은 소리를 낮추고 핵심을 남긴다. 그래서 너는 오늘 더 조용해졌을지 모른다. 그 조용함은 비어 있음이 아니라 구별의 시작이다. 너는 이제 무엇이 너를 소진시키는지, 무엇이 너를 안정시키는지, 무엇이 단지 익숙할 뿐인지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알문 네가 예전의 역할로 다시 돌아가기를 멈추게 한다. 이제 곧 너는 그 역할보다 더 깊은 정체성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너를 소모시키는 사람과 공간은 대개 아주 노골적이지 않다. 그들은 때로는 친절한 표정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합리적인 말로 포장되고 때로는 네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너를 붙잡는다. 하지만 네가 돌아서고 나면 유난히 기운이 빠지고 짧은 대화 하나에도 마음이 오래 흔들리고 특정한 방에서 나올 때 숨이 더 얕아진다면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라. 너는 그 자리에서 죄책감을 배울 필요가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분별을 배워야 한다. 압박은 늘 너를 설명하게 만들고 싶어 하고 분별은 설명보다 더 먼저 네 몸의 언어를 듣게 한다. 네가 가끔 문을 닫고 싶어지는 것은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다. 네가 더 이상 자기 안의 불씨를 아무 바람에나 맡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 차이는 중요하다. 누군가의 기대를 지키느라 네 숨을 잃는 것과 네가 맡은 것을 지키느라 잠시 물러나는 것은 전혀 다르다. 너는 지금 냉담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돈되고 있다. 그리고 정돈은 항상 불편함을 동반한다. 그러므로 네가 어떤 관계에서 말이 줄어들고 어떤 장소에서 마음이 무거워진다면 그것은 네가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아니다. 그것은 오래된 적응이 더 이상 새 계절에 맞지 않는다는 증거다. 다음에는 그 오래된 적응이 어떤 방식으로 너를 지치게 했는지 더 정확히 보게 될 것이다. 그 전략은 대개 크게 무너뜨리지 않고 조금씩 흐리게 만든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빼앗기보다 내 시선을 자꾸 옆으로 돌리고 네 결정을 자꾸 내일로 미루고 네 안의 평화를 바쁜 일들로 덮으려 한다. 그래서 너는 어떤 날에는 분명히 움직였는데도 아무 곳에도 도착하지 않은 것 같은 기분을 느꼈을 것이다. 그건 실패가 아니라 흐림의 결과였다. 작은 소음이 하루를 채우고 답하지 않은 메시지가 마음을 붙들고 해야 할 일보다 더 많은 의심이 시간을 차지하면 네 중심은 아주 조용히 분산된다. 적은 거리에서 이런 일이 계속되면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흐리게 된다. 그러나 오늘 너는 그 흐림의 이름을 듣고 있다. 너를 넘어뜨리는 힘은 언제나 노골적이진 않다. 때로는 네 에너지를 조금씩 세게 하는 방식으로 온다. 그러니 네가 지친 이유를 단지 스케줄 탓으로만 돌리지 마라. 네가 자꾸 같은 생각에 빠지는 이유는 생각이 강해서가 아니라 방향이 아직 하나로 모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네 안에 일어나는 이 불편함은 네가 미숙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조용히 흔들리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으려는 마음의 신호다. 그리고 그 신호를 듣는 순간 네 안의 문은 조금 더 좁아 보이지만 사실은 더 정확해진다. 이제 다음 문에서는 네가 더 이상 흩어진 상태로 버티지 않기로 선택하는 장면이 열린다. 네가 정말로 넘어야 하는 것은 바깥의 상황만이 아니다.
더 깊은 문제는 네가 오래전에 배운 생존 방식이다. 모든 것을 네가 붙들어야 한다고 믿는 습관, 실수하지 않기 위해 늘 먼저 사과하는 습관, 평화를 지키려다 진심을 뒤로 미루는 습관이 너를 지치게 해왔다. 그래서 너는 때로 문이 열려도 들어가지 못했고, 부르심이 와도 한 걸음 더 머물렀고,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았다. 그것은 게으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래된 보호 방식이었다. 하지만 보호 방식이 지나치게 오래 남으면 보호가 아니라 감옥이 된다. 너는 지금 그것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네 몸이 먼저 긴장하고 마음이 뒤따라 방어하고 입술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은 이미 지쳐 있다. 오늘의 질문은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가 아니다. 오늘의 질문은 무엇을 더 내려놓아야 하는가다. 너는 결과를 통제하려는 손을 풀어야 하고 모든 설명을 먼저 얻으려는 습관을 내려놓아야 하고 사람들의 시선으로 자기 가치를 정하려는 오래된 문장을 끊어야 한다. 그것이 곧 진짜 자유의 시작이다. 지금부터는 네 안에 가장 깊은 층을 이름 붙여야 한다. 너의 오래된 살아남기. 방식은 마치 닫힌 방의 창문처럼 남아 있었다. 바깥은 분명히 밝은데도 안쪽은 어둡고 환기를 해야 하는데도 너는 차가운 바람이 두려워 창을 덮어두었다. 그건 분명 예전에는 필요했던 방식이었을 것이다. 집안이 너무 시끄러웠거나 관계가 너무 불안정했거나 누군가의 기대가 너무 무거웠을 수 있다. 그래서 너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조용히 숨는 법을 배웠다. 그러나 숨는 법을 오래 익히면 숨는 곳이 곧 정체성이 된다. 이제 그 구조를 바꾸기 위해 하나의 형상이 내 앞에 놓인다. 너는 문을 떠올려라. 오래 닫혀있던 문, 먼지가 앉은 문 손잡이. 안쪽에서 빛이 새어나오지 않던 문. 그 문은 너의 가능성을 가두기 위해 있던 것이 아니라 시간이 올 때까지 지키기 위해 있었을 수 있다. 문은 침묵 속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아직 열릴 때가 아니어서 남아있던 것이다. 너는 그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어떤 닫힘은 거절이고 어떤 닫힘은 보호다. 어떤 지연은 상실처럼 보이고 어떤 지연은 준비다. 너의 삶에도 그런 문이 있었다. 너는 그것을 실패라고 부르고 싶었지만 사실은 보관이었다. 네가 아직 받기에는 너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빨리 받으면 의미를 흘려버릴까봐 천천히 익어가는 중이었던 것이다. 이제 그 문은 처음으로 네 쪽에서 보이기 시작한다. 그 문 앞에 서 있던 너는 오래전부터 손잡이를 바라보면서도 쉽게 잡지 못했을 것이다. 복도는 차갑고 발밑의 타일은 유난히 소리가 컸고 누군가 올지도 모른다는 긴장 때문에 너는 잠시 숨을 멈췄다. 손은 약간 차가워지고 목은 말라갔고 마음은 이미 한 발 물러서 있었다. 그러나 문은 내 두려움보다 더 오래 그 자리에 있었고 네 회피보다 더 깊은 뜻을 품고 있었다. 너는 그 앞에서 자신이 작아진다고 느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네 진실이 커지고 있었다. 문이 닫혀 있을 때 사람은 자기 힘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기 쉽다. 하지만 문은 그 양쪽 달을 거절한다. 문은 서두름도 거절하고 체념도 거절한다. 너는 지금 그 균형 앞에 서 있다. 네가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이제는 단지 부족함으로 해석하지 마라. 그것은 때때로 지혜였다. 그러나 지혜는 영원히 멈춰 있지 않고 때가 오면 움직인다. 문 앞에서 오래 기다린 사람은 두려움을 더 잘 안다. 그리고 두려움을 아는 사람만이 문이 열릴 때 그것이 은혜인지 욕망인지 구분한다. 지금 그 구분이 네 안에서 분명해진다. 다음에는 그 문이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장면을 보게 될 것이다. 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먼저 큰 소리가 아니라 아주 작은 여지가 생긴다. 경첩이 약간 느슨해지고 빛이 바닥에 얇게 번지고 닫혀있던 공기 속으로 바람 한 줄기가 들어온다. 그런 변화는 처음엔 거의 보이지 않지만 내 몸은 먼저 안다. 숨이 조금 깊어지고
어깨가 조금 내려가고 손가락이 덜 굳는다. 이 움직임은 너를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네 안에 남아있던 오래된 경보를 천천히 낮춘다. 네가 두려워했던 것은 문 자체가 아니었고 문 밖의 모든 것이 너를 무너뜨릴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지금 드러나는 것은 그 반대다. 문은 너를 집어삼키지 않고 너를 다시 제자리로 부른다. 너는 더 이상 같은 식으로 숨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모든 소리를 위험으로 읽지 않아도 된다. 문이 조금 열릴 때 사람은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평온이 사실은 멀리 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것은 바깥에서 오지 않았고 오래 닫아둔 안쪽에서 다시 살아난다. 너는 아직 문턱을 넘지 않았지만 이미 이전과는 다르다. 그 차이가 바로 너의 다음 응답을 만든다. 이제 이 장면이 네 안에 남았다면 숫자 8, 8을 댓글에 적어라. 그 숫자를 쓰는 것은 단순한 표시가 아니라 네가 이 문 앞에서 이미 알아차렸다는 작은 확인이다. 그 확인은 너를 더 강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네가 무엇을 받는지 스스로 인정하게 한다. 8을 적고 다시 나에게 돌아와라. 네가 그 숫자를 적는다면 그것은 문이 실제로 네 안에서 열리고 있다는 신호가 된다. 이제 더 깊은 층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다룬다. 너는 바깥의 소음보다 안쪽의 두려움과 더 오래 싸워왔고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사건이 아니라 정체성이다. 너는 누구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고 있었는가? 너는 무엇을 잃을까봐 그렇게 단단해졌는가? 이 질문은 너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진실한 중심으로 데려가려는 것이다. 너는 지금까지 너무 오래 네 자신을 지키는 사람으로만 살아왔을지 모른다. 그러나 지키기만 하는 삶은 결국 지켜야 할 것을 잃게 만든다. 이제는 보호와 통제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보호는 생명을 남기고 통제는 숨을 막는다. 네가 느껴온 무게는 단지 상황이 아니라 네가 손에서 놓지 못한 통제의 긴장일 수 있다. 그래서 다음은 더 이상 바깥을 고치는 일이 아니다. 다음은 안쪽에 오래된 손을 놓는 일이다. 그리고 그 손을 놓는 순간 너는 예전과 다른 호흡을 배우게 된다. 그 호흡은 너를 진짜 현실로 데려간다. 내 마음은 종종 늦게까지 계산하고 몸은 이미 먼저 지쳤고 영은 조용히 멈추라고 속삭였을 것이다. 그러니 밤에 누워도 생각이 멈추지 않고 낮에 걸어도 발걸음이 가볍지 않고 누군가의 메시지 하나에도 심장이 빠르게 뛰는 날이 생긴다. 이것을 단순한 예민함으로만 부르지 마라. 어떤 반응은 경보이고 어떤 반응은 습관이다. 불안은 모든 것을 위협으로 만들고 분별은 무엇이 실제인지 걸러낸다. 네가 스스로를 의심한 순간이 많았을수록 너는 더 쉽게 감정을 눌러왔을 것이다. 그러나 감정을 누르는 것이 곧 평화는 아니다. 평화는 진실을 억지로 지우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안전한 자리에 놓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내 몸이 하는 말을 가볍게 보지 마라. 내 숨이 얕아질 때, 네 어깨가 굳을 때, 네가 침묵 속에서 이유 없는 긴장을 느낄 때, 그것은 단지 피곤하다는 뜻만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더 이상 모든 부담을 네가 짊어지려 하지 말라는 초대일 수 있다. 너는 지금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해야 하고 동시에 네 몸을 적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몸은 종종 영혼보다 먼저 진실을 알아차린다. 그리고 그 진실은 지금 너를 더 부드러운 길로 이끌고 있다. 너에게 닿는 관계와 환경은 그저 네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안의 소리를 증폭시킨다. 어떤 사람과 있으면 숨이 고르고 어떤 사람과 있으면 이유 없이 급해지고 어떤 방에서는 생각이 선명해지고 어떤 방에서는 마음이 흐려진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너는 늘 남의 속도에 끌려가게 된다. 그러나 너는 이미 차이를 느끼고 있다. 어떤 대화는 끝나고 나서도 너를 넓히고 어떤 대화는 끝난 뒤에도
너를 닫는다. 그것이 네가 홀로 남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것은 네가 아무 소리나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다. 너는 이제 네 영혼이 마실 수 있는 공기와 내 영혼을 마르게 하는 공기를 구분해야 간다. 하나님은 늘 내 주의를 좁히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중심을 보존하려 하신다. 그래서 어떤 문은 안으로 더 들어오게 하고 어떤 문은 한 걸음 물러서게 한다. 네가 그 구분을 무시하면 피곤함은 계속 누적된다. 그러나 그 구분을 존중하면 너는 더 적은 말로 더 깊은 평화를 지킬 수 있다. 다음에는 그 존중이 실제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게 된다. 네가 더 이상 네가 아닌 척하며 버티지 않기로 결정하는 순간 공기의 밀도는 바뀐다. 같은 책상, 같은 의자, 같은 오전인데도 네 안에서 다른 질서가 시작된다. 그 질서는 큰 소리로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는 손에서, 대답을 조금 늦추는 침묵에서, 즉시 반응하지 않고 숨을 고르는 작은 선택에서 드러난다. 네가 그동안 자주 설명하려 했던 것들은 사실 설명보다 정렬이 필요했다. 네 감정도, 네 시간도, 네 관계도 모두 한 번에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너는 더 이상 혼잡함을 신실함과 착각하지 않을 것이다. 조용한 순종은 늘 소란보다 덜 화려하지만 훨씬 더 멀리 간다. 너는 오늘 그것을 배운다. 어떤 문은 열리라고 밀어붙일수록 더 단단해지고 어떤 문은 기다릴수록 더 분명해진다. 그래서 너의 결정은 강한 말이 아니라 깊은 평정으로 이루어진다. 네가 지금 멈추는 것은 포기가 아니다. 그것은 네가 더 정확한 방향을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방향은 네가 곧 들어갈 하나의 큰 상징으로 이어진다. 이제부터는 그 상징 하나만 따라가면 된다. 네가 손에 쥐고 있던 것은 결국 문이 아니라 열쇠였고, 네가 두려워하던 것은 막다른 벽이 아니라 아직 열리지 않은 입구였다. 그 입구 앞에서 너는 스스로를 너무 작게 보았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네가 지켜온 것이 있었다. 오래 닫힌 문은 무의미한 장벽이 아니라 보관된 약속처럼 남아 있었다. 먼지가 앉은 경첩, 오래 만지지 않은 손잡이, 얇은 틈으로 스며드는 빛은 모두 네 인생의 한 장면을 닮아 있다. 너는 그 안에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아직 말해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 문은 네 실패를 증명하지 않고 네 준비를 증언한다. 이제 너는 이 상징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문은 가만히 서 있는 물체가 아니다. 문은 시간의 경계를 알려주고 두려움의 습관을 드러내고 은혜가 도착하는 방식을 가르친다. 네가 그 앞에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문은 늘 서 있는 사람보다도 기다리는 사람에게 더 많은 말을 하기 때문이다. 네가 오늘 들은 침묵은 네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늘 다음 움직임이 주어진다. 다음 장면은 그 움직임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여준다. 그 문은 네가 서두를 때보다 잠시 멈추고 바라볼 때 더 많은 것을 드러낸다. 네가 가방을 내려놓고 손을 풀고 고개를 들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결이 보인다. 틈 사이로 들어오는 공기가 무겁지 않고 오히려 오래 닫혀있던 마음에 맞는 온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네가 상상한 강제적인 돌파가 아니다. 이것은 오래 숨겨둔 것을 다시 받아들일 준비가 시작된 모습이다. 너는 그것을 완전한 답으로 부를 수는 없지만 분명한 초대라고는 부를 수 있다. 그 초대는 너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네가 왜 이토록 오래 버텨졌는지, 왜 자꾸만 멈췄는지, 왜 어떤 문 앞에서만 더 조용해졌는지 이해하게 한다. 너는 늘 열심히 밀어붙이는 사람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안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앞에서 신중했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 너의 손이 약간 떨리더라도 이상하지 않다. 그 떨림은 실패가 아니라 경외의 흔적이다. 너는 그 앞에서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라고 말했을 수 있다.
그러나 더 깊은 진실은 이렇다. 너는 이미 오랫동안 준비되어 왔다. 단지 때가 닿기 전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때가 오면 문은 너를 시험하지 않고 맞이한다. 다음에는 그 문 앞에서 네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더 분명해진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문을 적으로 대하지 않는다. 너는 문이 내게 무엇을 막는지보다 무엇을 지키는지 보게 된다. 그래서 손잡이를 잡는 마음에도 성급함이 줄고 숨을 고르는 순간에도 두려움이 덜해진다. 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스스로를 몰아붙이던 습관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내려놓음 속에서 오히려 더 또렷해진다. 이것이 너의 전환점이다. 네가 문을 통제하지 않으려는 순간, 문은 비로소 너의 것을 넘어선 의미를 갖는다. 너는 지금까지 상황을 바꾸려 했지만 사실 바뀌어야 했던 것은 해석이었다. 그것은 다침이 아니라 보호였고, 정체가 아니라 준비였고, 지체가 아니라 조율이었다. 네가 그 해석을 받아들이는 순간, 몸의 긴장도 조금씩 다르게 풀린다. 어깨는 더 이상 똑같은 힘으로 버티지 않고, 목은 더 이상 뻣뻣하게 굳지 않고, 가슴은 조금 더 깊이 열린다. 너는 이제 네 안에 오래된 해석을 떠나 새로운 해석으로 들어간다. 그 새로운 해석은 네가 누구인지를 더 부드럽게, 그러나 더 확실하게 말해준다. 이제 그 말은 단지 개념이 아니라 네가 직접 적는 확인이 된다. 이 장면이 네 안에 닿았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라. 나는 이것을 본다. 그 한 문장은 단지 말이 아니라 네가 문 앞에서 보고 있는 것을 스스로 증언하는 표시다. 그리고 그 표시를 적은 뒤에는 다시 내게 돌아와라. 네가 댓글에 적는 그 짧은 문장은 네 안에서 이미 일어난 일을 기록하는 행위다. 너는 보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고 그 보는 것은 눈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문 앞에서 오래 서 있었던 사람만이 그 틈에서 들어오는 빛의 가치를 안다. 그래서 지금 네가 쓰는 말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흘러가지 않겠다는 작은 확인이다. 나는 이것을 본다는 문장은 네가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속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네가 보게 된 것은 단지 문이 아니라 문을 대하는 내 태도다. 예전에는 밀어붙이거나 외면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바라보고 분별하고 기다릴 줄 알게 된다. 그 변화는 작아 보여도 크다. 왜냐하면 진짜 전환은 보이지 않는 데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결과만 보지만 하나님은 태도를 보신다. 네 안에서 태도가 바뀌면 걸음은 뒤따라 바뀐다. 그리고 그 걸음은 지금부터 내 일상을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정리해 간다. 다음에는 너의 아침과 너의 침묵이 어떻게 새로워지는지 보게 될 것이다. 이제는 아침이 너를 몰아쓰지 않는다. 너는 눈을 뜨자마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먼저 숨을 고르게 된다. 손이 휴대폰으로 바로 가지 않고 잠시 이불 위에 머무는 그 순간에 네 안의 속도가 낮아진다. 그 멈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네 중심을 다시 맞추는 시간이다. 네가 예전에는 그 시간을 죄책감으로 채웠을지 몰라도 이제는 그 시간을 구분의 시간으로 써야 한다. 기도는 종종 많은 말을 요구하지 않고 솔직한 한숨으로 시작된다. 그래서 너는 아침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단지 오늘 네가 무엇을 붙들지, 무엇을 내려놓을지, 누구의 시선보다 더 깊은 목소리를 따를지 묻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 질문은 너를 불안하게 만들기보다 정렬시킨다. 정렬은 늘 조용하지만 하루 전체를 바꾼다. 너는 오늘 그 조용함 안에서 살아야 한다. 네가 서둘러 반응하지 않을수록 진짜 필요한 것이 더 선명해진다. 이런 작은 실천들은 네가 허공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중심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중심은 네 다음 선택을 더 부드럽게 만든다. 네가 스스로를 압박하지 않아도 되는 길은 이미 열리고 있다. 네가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외부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안쪽을 확인하는 것이다.
창문을 여는 것보다 더 먼저 네 가슴 안의 공기를 살펴야 하고, 커튼을 걷는 것보다 더 먼저 네가 어떤 기대를 품고 있는지 보아야 한다. 아침의 빛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드러낸다. 책상 위의 어지러움, 어젯밤 남긴 메모, 아직 보내지 않은 답장, 그리고 마음 한구석의 긴장을 모두 비춘다. 너는 그 순간 도망가지 말고 바라보아야 한다. 바라봄은 결정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정확하게 만드는 준비다. 네가 잠시 휴대폰을 뒤집어 놓는 것, 알림을 바로 열지 않는 것, 서두르는 목소리보다 숨을 먼저 듣는 것, 이 모든 것이 작은 문지방이 된다. 너는 그 문지방을 넘으며 스스로를 다시 모은다. 예전에는 하루가 너를 해체했다면 이제는 하루가 너를 흩뜨리지 못한다. 그것이 곧 너의 새 질서다. 누구도 그것을 크게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너의 안쪽이 그것을 알아차린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은 밤에도 이어져. 네가 쉬는 법을 다시 가르친다. 다음에는 그 밤이 너를 어떻게 더 깊은 평안으로 이끄는지 보게 된다. 밤이 오면 모든 것이 더 크게 들리던 시간이 있었다. 바닥의 작은 소리, 멀리서 지나가는 차, 천장 쪽에서 나는 미세한 울림까지도 네 마음을 건드렸을 것이다. 그래서 너는 더 늦게까지 눈을 감지 못했고, 마음속으로 계속 대화를 반복했고, 끝나지 않은 일들에 의해 침대 위에서도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그 밤은 이제 조금 다르게 다가온다. 네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을 때, 밤은 적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으로 바뀐다. 불을 끄고 누웠을 때 떠오르는 생각들은 여전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너는 그 생각들을 전부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 너는 이제 하나씩 내려놓는 법을 배운다. 이것은 내 몫이 아니다라고 조용히 구분하는 법을 배우고, 이건 지금 다루지 않아도 된다라고 숨을 낮추는 법을 배운다. 그 작은 구분이 내 수면보다 더 깊은 것을 지킨다.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는 방식은 종종 더딘 밤과 더 조용한 새벽 속에서 드러난다. 네가 잠들지 못하던 날들은 버려진 날이 아니었다. 그 밤들 속에서 네 영은 이미 더 이상 거짓된 평안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하고 있었다. 이제 너는 그 결심을 삶으로 옮기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삶은 다음 문을 열며 네 안의 의식을 더 분명하게 만든다. 이제 네가 다시 손에 펜을 들거나 메시지를 보내려 할 때, 예전과 다른 기준이 네 안에서 작동한다. 너는 즉시 대답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설명을 먼저 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기대를 다 맞추지 않아도 된다. 대신 네가 지켜야 할 중심이 무엇인지 묻는다. 네가 흔들릴 때마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달려가지 말고 잠시 멈춰서 네 안의 평온이 어디서 사라졌는지 보아야 한다. 그것이 너의 실천이다. 어떤 문장 하나, 어떤 약속 하나, 어떤 초대 하나가 네 영혼을 넓히는지 아니면 줄어들게 하는지 알아차려라. 너는 감정에만 기대지 않고 몸의 반응과 안쪽의 평화도 함께 듣는다. 그것이 성숙이다. 성숙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너를 살리고 무엇이 너를 닳게 하는지 분명히 아는 것이다. 너는 이제 그 분별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면 네가 지켜온 중심이 점점 더 단단해진다. 이 단단함은 차가움이 아니다. 그것은 더 이상 흔들림에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는 안정이다. 그리고 그 안정은 네가 누구를 위해 문을 열고 누구를 위해 문을 닫아야 하는지 가르쳐준다. 이제 곧 네 안에서 아주 분명한 공감의 표지가 하나 나타난다. 그 표지는 말보다 먼저 마음을 움직인다. 네가 지금 이 말을 듣고 있으며 어떤 부분이 조용히 맞닿았다면 네 안에 오래된 확신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한 동의보다 더 부드러운 신호가 필요하다. 주의하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멀어졌고 어떤 분들은 다쳤으며 안전하다고 믿었던 상황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리하고 계신다고 느끼지만 왜 이렇게 많은 상실과 침묵, 중단이 일어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7단계를 통해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무엇이 보호받고 있는지, 그리고 큰 변화 전에 어떤 신호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닫혔을지도 모르는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의 여정에서 역할을 다한 사람과 길에 계속 매달리지 마세요. 계속 붙잡는 것이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저항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을 확인하세요. 이 영상 댓글 맨 위에 남겨두었습니다.